좋아하다는 영어로 like. 그럼 나는 긴 하루가 끝나고 침대에서 넷플릭스 보는 걸 좋아해. 이거는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아침을 먹다는 have breakfast. 그럼 아침을 거르다는 영어로 억지로 외우면 재미없는 영어. 이제는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영어가 머리에 바로 떠오르는 지름길로 안내할게요. 안녕하세요. 늦었을 때 빠른 영어 지름길 영어의 제이세이입니다. 우리가 영어 스피킹을 많이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만들다, 이게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영어 make인데요. 우리가 이 make 동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럼 make 동사를 사용해서 다음 문장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나는 우리 애들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밥부터 챙겨.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 문장인데, 이렇게 우리가 자주 쓰는 문장이지만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럴 때 쉽게 말하는 지름길이 있는데요.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반드시 주어와 동사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에 주어와 동사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나는 밥부터 챙긴다인데요. 다시 말하면 식사를 준비한다입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하는 동사 make를 사용해서 make, 만든다. food, 음식을. make food, 밥을 챙긴다. 누구 밥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밥. for my kid. 우리 애들 밥을 챙긴다고 합니다. 언제?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뭐뭐 하기 전은 영어로 before. 그리고 어린이집은 우리가 영어로 바로 생각이 안 날 수 있지만 주로 낮에 어린이집에 많이 보내게 되는데요. 낮을 영어로 day. 돌보다는 영어로 care이기 때문에 daycare. before daycare. 어린이집 보내기 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보니까 정말 쉽게 만들어졌는데요. 그럼 여기서 방금 우리가 전치사 for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에는 영어를 쉽게 말하는 요령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치사만 잘 사용해도 문장을 만드는데 어렵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전치사 for는 일반적으로 뭐뭐를 위해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I'm running for the bus. 나는 버스를 위해 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어색하지만 전치사 for의 정확한 뉘앙스는 바로 방향입니다. I'm running. 나는 뛰고 있습니다. For the bus. 버스를 향해서. 즉, 버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뛰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우리가 아까 배운 문장 I make food for my kids. 이때에도 for my kids. 우리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뜻도 되지만 음식이 아이들을 향해 있는 것. Food for my kids. 아이들이 먹을 음식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해석이 됩니다. I leave for work. 이때 leave는 떠나다. 어디로? For work. 직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장을 향해서 떠나다. 다시 말해서 출근하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학창시절 주입식으로 알던 전치사 for의 뜻을 뭐뭐를 위해서라고 단순히 해석하기보다는 방향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니까 확실히 원어민의 뉘앙스를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저와 함께 이렇게 전치사의 원리를 이미지로 떠올리게 될 때 영어가 재미가 있게 됩니다. 이외에 더 많은 전치사 강의에 대해서는 댓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전치사 for와 함께 많이 사용하는 전치사 to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지금 보이는 문장처럼 우리가 학창시절 단순히 외우던 전치사 to는 to me, 나에게, to you, 너에게 이렇게 뭐뭐에게로만 외우고 있었는데 하지만 좀 더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오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치사 to를 이동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Give it to me. 그것이 나에게 이동하는 것. 즉, 나에게 주다라는 뜻이 되고요. I'm driving. 나는 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동을 의미하는 전치사 to가 work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I'm driving to work. 나는 차를 타고 출근 중이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We will take a trip. 우리는 여행을 할 것입니다. To the Jeju Island. 이때 전치사 to는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주도로 여행을 할 것입니다.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전치사의 원리를 알면 이미지로 바로 떠올리면서 영어를 말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좀 더 영어를 쉽게 말하는 지름길이 있는데 바로 ing와 ed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쇼킹하다라는 말을 쓰곤 하는데요. 그럼 이때 쇼킹하다, 다시 말해서 나는 충격을 받았다라 표현은 I'm shocking 일까요? I'm shocked 일까요? 그리고 흔히 exciting 스포츠라고 들어봤는데요. 나는 즐겁다, 신난다라고 말할 때 I'm exciting 일까요? I'm excited 일까요? 이 표현들은 원어민들이 하면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말할 때마다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말할 수 있는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방금 본 단어들 shocking, shocked, 그리고 exciting, excited 모두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shock, excite 이 단어들이 동사인데요. 이들 동사의 원래 뜻은 놀라게 하다, 흥분시키다라는 뜻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동사들이 우리가 한 번씩 다 봤던 동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동사에 ed를 붙이면 감정을 받는 것, 즉 감정을 느끼는 것이 되고 동사에 ing를 붙이면 감정을 주는 것, 즉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즐겁다. 이때 나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즐거운 감정을 내가 느끼고 있는데요. 그럼 이때는 I'm exciting 일까요? I'm excited 일까요? 당연히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I'm excited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 뉴스가 정말 충격적이다. 이때 뉴스는 사람일까요? 사물일까요? 네, 당연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물에 속하는데 사물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The news is shocking. 그 뉴스가 충격적이다.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어가 사람이냐 또는 사물이냐에 따라서 ing인지 ed인지를 바로바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나는 피곤해 라는 표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영어로 하면 I'm tired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피곤한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동사에 ed를 붙여서 tired가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일이 참 피곤하다. 이거를 영어로 해볼까요? 일은 영어로 job이기 때문에 The job is tiring. 그 일은 피곤하다. 다시 말해서 그 일이 피곤함을 주기 때문에 그 일은 힘들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amazing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She has an amazing voice. 이때 목소리 자체가 놀라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ing를 사용해서 그녀는 멋진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표현이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 보이는 동사 ing, 동사 ed 표현들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때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그럼 세 번째, 영어로 툭툭 말이 나오는 원리는 바로 투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라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to 다음 명사가 나오면 이때 to를 전치사라고 하고 to 다음에 동사가 오게 되면 이때 to 동사를 바로 투부정사라고 합니다. 투부정사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영어로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기본적인 의미는 바로 미래에 예정된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시험 공부를 하려고 수업을 안 갔어. 이 문장을 영어로 해볼게요. 가장 먼저 주어와 동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수업을 안 갔다고 합니다. 이거를 영어로 해보면 수업을 스킵하는 것이기 때문에 I skip class. 나는 수업을 안 갔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려고. 아직 시험 공부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 의미가 있는 투부정사를 넣어서 to study. 공부를 하려고. 어떤 공부? 시험을 향한 공부. 우리가 아까 배웠던 방향을 의미하는 전치사 for를 넣어서 for the test. I skip class. 나는 수업을 안 갔습니다. To study for the test. 시험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비슷한 예를 한번 볼까요? 나는 아침을 거른다. 아침을 거르다. 이게 영어로 생각이 안 날 수 있지만 우리가 방금 배웠던 skip을 사용해서 I skip breakfast. 나는 아침 식사를 거릅니다. 왜? 시간을 아끼려고.
아끼다는 영어로 save이기 때문에 save time. I skip breakfast to save time. 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거른다. 이렇게 쉽게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설명들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전치사, 투부정사 이런 것들은 원어민들이 매일 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쉽게 말하고 쉽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만 자주 반복해도 쉽게 말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어가 쉽게 나오게 하는 비결은 바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말 그대로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단어를 의미하는데요. 나는 넷플릭스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를 영어로 해보면 주어 동사부터 먼저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좋아한다. I like. 무엇을? 넷플릭스 보는 것을. I like to watch the Netflix. 언제? 내가 심심할 때. 내가 심심하다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동사 ing, 동사 ed 공식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내가 심심함을 느끼기 때문에 I'm bored. I like to watch the Netflix. I'm bored. 나는 넷플릭스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심심하다. 이렇게 두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이 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when을 넣어주면 I like to watch the Netflix. 나는 넷플릭스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When I'm bored. 내가 심심할 때. 이렇게 뭐뭐 할 때를 강조할 때는 접속사 when을 넣어주고요. I like to watch the Netflix. 나는 넷플릭스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언제? 자기 전에. 뭐뭐 하기 전은 영어로 before이기 때문에 before I go to bed. 내가 자기 전에. I like to watch the Netflix. 나는 넷플릭스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While I eat popcorn. 팝콘을 먹으면서. 이때 while은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렇게 접속사를 하나 넣어주니까 문장도 길어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뜻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을 잘 보면 우리 학창시절에 다 배웠지만 결국 시험을 위해서만 공부했을 뿐 영어 말하기에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배운 영어를 되새겨보면서 쉽게 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점점 문장을 확장하면서 말하기 실력도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즐거운 지름길이 되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동사 make. 이번 시간 이 make로도 고급 문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집에서 커피를 내릴 때가 있는데 커피를 내리다. I make coffee. 나는 커피를 만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 장소를 넣어볼게요. 집에서 at home. I make coffee at home. 나는 집에서 커피를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시간도 넣어서 I make coffee at home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에 집에서 커피를 만듭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배운 투부정사를 넣어볼까요? 내가 아침에 집에서 커피를 내리는 이유가 바로 돈을 아끼기 위해서인데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To save money. 요즘 카페에서 커피 가격이 꽤 비싸기 때문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집에서 커피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출근하기 전을 넣어볼까요? I make coffee at home in the morning to save money. 나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커피를 내립니다. 언제? Before work. 출근하기 전에. I make coffee at home in the morning to save money before work. 나는 출근하기 전에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아침에 집에서 커피를 내립니다.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 문장들을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이고 또 아까 우리가 함께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그럼 이번에는 동사를 바꿔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친숙한 동사 watch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아까 우리가 배웠던 문장 넷플릭스를 보다로 시작해 볼게요. 나는 넷플릭스를 본다. I watch Netflix. 어디서? 집에서 본다고 해볼게요. I watch Netflix at home.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는데 언제 많이 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밤에 본다고 해볼 텐데요.
밤은 영어로 night이기 때문에 I watch Netflix at home at night. 나는 밤에 집에서 넷플릭스를 봅니다. 요즘에는 넷플릭스를 휴대폰으로도 많이 보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본다도 추가해 볼게요. I watch Netflix at home at night. 휴대폰으로. On my phone. 우리가 넷플릭스를 언제 많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심심할 때 보게 되는데요. 뭐뭐 할 때는 영어로 when이기 때문에 I watch Netflix at home at night on my phone when I'm bored. 나는 심심할 때 휴대폰으로 밤에 집에서 넷플릭스를 본다.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단어를 살짝 바꿔서 유튜브로 해볼게요. I watch YouTube. 나는 유튜브를 봅니다. 어디서? 침대에서. In bed. I watch YouTube in bed. 나는 침대에서 유튜브를 봅니다. 그럼 우리가 유튜브를 언제 많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기 전에 많이 보게 되는데요. I watch YouTube in bed. 자기 전에. Before sleeping. I watch YouTube in bed before sleeping. 나는 자기 전에 침대에서 유튜브를 봅니다. 그런데 침대에서 간식을 먹으면서 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나는 자기 전에 침대에서 유튜브를 봅니다. 팝콘을 먹으면서. I watch YouTube in bed before sleeping. 뭐뭐 하면서는 영어로 while이기 때문에 while I eat popcorn. I watch YouTube in bed before sleeping while I eat popcorn. 나는 팝콘을 먹으면서 자기 전에 침대에서 유튜브를 봅니다.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어는 쉽게 이해하고 쉽게 시작할 때 점점 단어를 추가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재미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요. 현재 지름길 영어에서는 영화나 미드 장면에서 나오는 1182개의 표현 외에도 동사의 원리, 전치사의 원리 등 다양하게 영어를 재미있게 배우는 지름길을 안내하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작심삼일을 반복하지 않고 즐겁게 영어를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지름길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같이 해볼 동사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동사 go입니다. Go to work, go to the park. 이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데 그럼 이런 표현들을 이용해서 문장을 점점 확장시켜 보도록 할게요. 나는 영화를 보러 간다. 이거를 영어로 해보면 I go to the movies. 그럼 이번에는 퇴근 후에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해볼게요. I go to the movies. 퇴근 후에. After work. 누구와? 친구와 함께. 누구와 함께는 영어로 with를 사용해서 I go to the movies after work. 나는 퇴근 후에 영화를 보러 갑니다. With my friends. 내 친구들과 함께. 그럼 이번에는 요일을 한번 넣어볼게요. I go to the movies after work with my friends. 언제? 수요일마다. On Wednesdays. 이렇게 문장이 길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공원에 가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I go to the park. 나는 공원에 갑니다. 공원에 가는 이유가 바람을 쐬러 간다고 하는데요. 뭐뭐 하기 위해서는 미래 의미를 담은 투부정사를 사용해서 to get some fresh air. I go to the park to get some fresh air. 그럼 이번에는 공원에 갈 때 날씨가 좋을 때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I go to the park to get some fresh air. 나는 바람을 쐬러 공원에 갑니다. 언제? 날씨가 좋을 때. 뭐뭐 할 때는 영어로 when이기 때문에 I go to the park to get some fresh air when weather's nice. 이렇게 우리가 배운 표현들로 쉽게 문장을 길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은 전혀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본 문장들인데요. 이렇게 영어는 누가 가르치느냐 그리고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영어의 재미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쉽고 빠른 지름길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지름길을 클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어 인생의 지름길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